합병 경제성 평가. 자, 그럼 합병이 타당한 지역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예, 제목 보시면 362페이지에 자, NPV 이용한 평가가 있죠. 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자, 364페이지에 이 주당이익을 이용한 평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NPV. NPV를 이용해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려면 일단 시너지 효과를 측정해야 돼요. 또 좀 이따 바로 얘기하겠지만 두 회사의 NPV를 분석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두 회사가 어떻게 배분해서 가져가느냐 이 문제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자, 시너지 정의 잘 아시죠? 아까 기호도론 확인한 거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병을 통해 얻는 이 기업 가치의 증가 효과죠. 자, 합병 전 두 회사 가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합병 후의 예상되는 총가치가 더 클 거로 예상된다면 그 차이가 시너지다. 자, 363페이지에 그 예제 있어요. 그거 잠깐만 볼게요. 너무 단순한 거니까. 자, 1번 예제 보시면 A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주식수 10만 주. 여기 이제 합병 전 합병회사 가치죠. 그 다음에 B기업, 얘가 피합병회사인데 합병 전 5억. 그렇다면 합병 전 두 회사의 가치를 단순히 합산했을 때는 얼마? 15억이죠. 그 다음에 둘 다 무부채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채 있는 회사끼리 합병을 하면 이건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차 시험에 나온 모든 문제는 전부 무부채 기업 간 합병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건 2차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부채 있는 회사의 합병 문제가 2차에서도 딱 한 번 예전에 나온 적이 있지, 나머지 문제는 다 무부채 기업 간 합병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가 B를 합병한대. 자, 그랬더니 합병 후의 기업 가치는 18억. 요게 이제 합병 예상되는 총 기업 가치잖아요. 그럼 시너지가 얼마냐? 자, 합병 전 단순합은 15억인데 합병 후 가치가 18억 예상되니까, 자, 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 3억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합병 후 가치에서 합병 전 두 회사 가치를 단순히 더한 걸 차감하면 되죠. 아, 시너지가 3억이구나.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NPV를 분석한다는 건 뭐다? 결국 두 회사가 이 합병을 통해 얻는 이 순가치를, 시너지를 자, 서로 합의해서 배분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시너지를 어떻게 배분해서 가져가는지 문제가 NPV라고 이해하셔라. 자, 362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자, 그때 여러분들 시너지를 NPV로 이제 나누는 작업하실 때는 자, 순서를 이렇게 하셔라. 좀 B 회사예요? 누구예요? P합병 회사. 이 P합병 회사의 NPV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면 시너지가 얼마인지 이미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P합병 회사가 가져간 걸 뺀 나머지가 당연히 합병 회사 이익으로 남겠죠. 그래서 합병 회사 거는 자, 전체 이익인 시너지에서 요 P합병 회사가 가져간 걸 뺀 나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합병 NPV를 얻어낼 수 있어요. 되게 시험에서는 거의 합병 해석 거를 물어봐요. 합병 해석 거를 거의 물어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병 해석 걸 빨리 구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요 순서대로 피합병 회사 걸 먼저 해결하시고, 그리고 시너지에서 그걸 뺀 나머지를 합병 회사 NPV라고 이해하셔라. 우선 피합병 회사 NPV 확인하는 건 너무 단순하거든요. 자, 두 회사가 이제 합병에 합의했다면 뭐가 결정되겠어? 둘 사이 주고받는 대가죠. 그걸 통상 인수가격이라고 해요. 합병 대가 인수가격. 그럼 피합병회사는 원래 가치가 VB 얘인데 결국 이걸 넘기고 받는 대가는 인수가격이잖아요. 그럼 만약 인수가격이 더 크다면 그 차이만큼을 NPV로 가져가겠죠.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합병회사가 가져간 그 NPV를 우리 합병회사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 합병 대가를 지불하면서 피합병회사한테 웃돈 프리미엄을 얼마 더 얹어줬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합병 프리미엄 내지는 이걸 인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요 값을 주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시너지에서 피합병회사 주주가 가져가는 몫을 이미 제시한 거니까 그걸 기초로 이제 합병회사 거 자, NPV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NPV는 이와 같이 시너지를 쪼개는 거다. 단 순서를 피합병 회사 거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전체 시너지에서 그거 뺀 나머지를 합병 회사 거로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럼 피합병에서 NPV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합병 프리미엄과 같은 거니까 합병해서 거 구할 때는 뭐 같은 얘기죠. 지금 시너지에서 그 합병 프리미엄을 차감한 값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예제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얘기인지. 예, 363페이지 예제 2번으로. 자, 이제 A가 B를 합병하려고 하죠. 자, A기업이 B기업 주주한테 6억 현금을 지불한대. 자, 그러면 최종 합병회사는 A기업의 NPV야.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갈까요? 자, 피합병회사 대가 6억 받아요. 근데 얼마짜리였어? 5억짜리였죠. 그럼 피합병회사 주주가 대가 6억 받으면 당연히 NPV 1억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총 시너지가 3억이었는데 1억을 피합병회사한테 떼주게 된다면 합병회사는 당연히 얼마? 나머지 2억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물음처럼 자, 대가를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너무나 손쉽게 해결 가능하죠. 자, 근데 현실에서는 합병 대가를 소위 주식 교환 방식 또는 주식 교부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 그래서 만약 대가를 이제 주식으로 준다면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예, 303페이지 그 예제 바로 위에 보시면 돼요. 자, 대가를 자, 주식으로 주게 된다면. 그럼 이제 주식교부 합병에서는 그 합병의 조건을 뭘로 정한다? 소위 주식 교환 비율이에요. 주식 교환 비율. 우리 줄여서 Exchange Ratio ER이라고 표시하죠. 주식 교환 비율. 얘는 뭘 의미한다? 피합병 회사의 합병 전 한 주에 대해 지급하는 합병 회사 주식수예요. 자, 피합병기업 합병 전 한 주에 대해서 대가로 교부 또는 지급해주는 합병기업 주식수다. 자, 예컨대 주식교환 비율을 0.5로 하기로 했다. 이건 무슨 뜻이다? 피합병 합병 전 한 주당 합병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 0.5주씩을 대가로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피합병 회사 주주한테 자, 합병 전 주식 전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필요한 합병 회사의 총 주식수죠. 자, 물론 너무 당연해요. 그거는 피합병 회사의 합병 전 주식수에다가 좀 주식교환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아까 주식교환비율이 뭐였어? 피합병 요거 한 주당 대가잖아요. 예컨대 피합병 회사 기존 주식이 100만 주야. 주식교환비율 0.5로 하기로 했대. 그럼 이 100만 주에 대해 한 주당 0.5주씩 대가 줘야 되니까 총 몇 주? 총 50만 주 발행해서 자, 대가를 지불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주식교부 합병일 때의 NPV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다름이 아니고 자, 현금 기준의 인수가격이에요. 현금 기준 인수가격.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교부 합병에서는 주식교환 비율로 조건을 정하잖아요. 그럼 그 비율에 따라 합병한다는 것이 자,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의 대가로 합병한다는 얘기냐. 자, 이걸 이제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좀 합병 후 회사의 자, 이제 총 주식수요. 합병회사의 총 주식수. 합병하고 나서 총 주식수예요. 자, 그거는 당연히 뭐랑 같을까요? 자, A 회사가 B 회사로 흡수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A 회사는 발행 주식 그대로 합병 후에도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자, 이제 피합병 회사 주주한테 자, 대가로 이만큼을 발행해 줬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그럼 합병 회사에 대해서 원래 합병 회사 주주였던 애들이 소유하는 지분율 그거하고 애초에 피합병 회사 주주였던 애들이 합병 후 회사에 대해서 소유하게 되는 지분율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는 주식수로 그냥 바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주식 중에 자, 원래 합병회사 주식수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고 대가로 피합병회사 주주한테 지급해 준 게 얘라고 하면 그럼 이 총 주식수 대비 얘가 합병회사 주주의 지분율, 얘가 피합병회사 주주의 지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요쪽이 필요한 거예요. 피합병회사 주주 지분율. 결국 주식수 기준 예컨대 50만 주를 받았다는 것이 합병회사
몇 퍼센트 지분에 따른 만큼 주식을 받은 건지 요걸 확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합병 회사에 대한 요 피합병 회사 주주였던 애들의 지분율이야. 그럼 어려운 거 아니죠? 요 전체 주식 중에 누구 거? 얘 거의 비율이야. 전체 합병 주식 수에 대한 대가로 받은 피합병 회사 주주의 지분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 NW, 왜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마다 요 한 주당 대가인 주식 교환 비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이 총 대가 몇 주냐? 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요걸로 하면 훨씬 간단해지죠, 수식이. 총 주식 수분에 대가 받은 거의 비율이 피합병 회사 주주 지분이잖아요. 자, 그럼 대가로 얼마 받은 셈이냐? 그럼 이 지분율에 뭐 하면 돼요? 바로 이 합병 회사 거 얘 얼마짜리냐? 이거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피합병 회사 주주의 합병 회사 지분율에다가 요 합병 후 기업 가치야. 얘를 곱해주면 자, 요게 현금 기준 얼마 대가 받는 조건인지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밑에 예제 3번 물어보를 한번 보실게요. 그게 주기업 합병 케이스인데, 예, 3번 주식기업을 0.6으로 해서 주식기업을 0.6 A가 B를 합병한다면 A기업이 합병을 통해오는 NPV는 얼마냐? 여전히 A기업 거 물어봤죠. 합병 회사 걸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주식기업을 주어진 값을 통해 뭘 구해내라. 현금 기준 그럼 얼마의 대가를 주고받는 합병에 해당하는지. 뭐 공식은 지금 세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자, 바로 적용 가능하셔야 돼요. 자, 주식수 정보를 보셔야 돼. 자, 우선 합병회사 주식이 몇 주? 10만 주였네요. 피합병회사 똑같이 10만 주네요. 그럼 이 피합병회사 10만 주 얘한테 결국 한 주당 몇 주씩 준다? 0.6주씩 준다는 거죠. 그럼 합병 후 총 주식은 몇 주가 되어 있을까? 이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얘한테 0.6주씩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합병회사 10만 주에 그 다음에 피합병회사 아까 0.6주씩 대가 주면 6만 주를 추가 발행해서 대가를 주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 거? 피합병회사 주주 거야. 그럼 총 16만 주에 6만 주가 요게 피합병회사 주주 지분이죠. 아까 합병호 얼마짜리야? 18억짜리죠? 그래서 합병호 가치 곱해주면 얘가 바로 뭐다? 자, 0.6으로 해서 합병했을 때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 기준 얼마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느냐? 6.75억이다. 그리고 나면 여기로 그냥 다시 가면 돼요. 자, 뭐만 달라지는 거야? 자, 대가 현금 6억이냐 아니면 주식기업을 0.6으로 해서 실질 대가 6.75냐 이거만 달라지는 거죠. 자, 우선 피합병에서 얼마 이득을 볼 거다? 자, 기존에 5억짜리인데 사실상 얼마 대가 받는 거야? 6.75억 받는 거죠? 그럼 피합병에서가 얼마 가져가는 거야? 자, 1.75억 이렇게 가져가겠죠. 자, 총 시너지는 바뀌는 거 없죠? 여러분들 대가를 현금으로 주느냐 또는 주식교부해서 주느냐에 따라 이미 확정된 시너지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억 그대로인데 피합병에서 1.75억 가져간다면 합병회사한테 나머지 얼마? 1.25억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두 번째 주당 이익 한다는 얘기는 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합병하고 나서 예상되는 주당이익 그거하고 원래 거 자, 합병 전 주당이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당이익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려면 합병 후 주당이익이 합병 전보다 당연히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합병 전 주당이익이야 자료가 다 주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지. 합병 후 주당이익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건 반드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자, 합병 후 주당이익인데 합병 회사 주주 입장에서 본 합병 후 주당이익, 피합병 회사 주주 입장에서 본 합병 후 주당이익이에요. 특히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 피합병 회사께 이게 중요하다. 왜? 자, 합병 회사의 합병 후 주당이익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주당이익 EPS 정의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당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총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 단, 자, 합병 후니까 자, 합병기 입장에서 보면 합병 후 총 순이익을 자, 합병 후의 총 주식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합병회사 입장에서 본 거 요 첨자 있죠? A, B는 공통이야. 둘 다 합병 후를 의미하는 거야. 둘 다 합병 후를 의미하는 건데 자, 위에 첨자 A가 뭐? A가 합병회사 주주 입장이고 B가 피합병회사 주주 입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병 후 총 순이익 그건 3개를 더한 거다. 두 회사 합병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니까 일단 합병하기 전에 두 회사 이익들 더한 거 거기에 뭐 요 시너지 이익을 더한 거죠. 요 NIS라는 건 시너지 이익이야. 단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책에서는 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시너지 이익이 있어요. 아까 시너지 효과는 뭐였어? 합병을 통해 얻는 기업가치 증가분이에요. 시너지 이익은 자 회계 순이익 증가분이 시너지 이익이야. 그래서 이제 자 두 회사 합병 전 이익 더하고 시너지 이익이 예상된다면 걔까지 합산해 주는 게 합병회사의 총 순이익이겠죠. 걔를 어떻게 알아? 이 합병 후 총 주식수 이건 뭐 아까 충분히 공부한 거죠. 자 A가 B를 흡수 합병하면 A 회사 주식수에 요거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추가 발행한 주식수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간단하다. 그러면 그 밑에 예제통에 그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예제. 자, A가 B를 흡수 합병을 요구하고 두 개 합병 전 채무자료 각각 주당이익 주식수 정보 주어졌네요. 자, 합병에 따른 시너지이익이 6천만원. 만약 주식 교환 비율 0.5로 해서 합병하면 그러면 일단 A기업 거. 자, 합병 후 총 순이익이요. 일단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 두 개 곱하면 A기업 거 원래 순이익 나오겠죠. 요 두 개 곱하면 B기업 거 원래 순이익 나오겠죠. 그럼 A기업은 합병 전 500원짜리 40만주, 비합병 기업 250원짜리 40만주. 그리고 이제 합병에 따라서 6천만원의 시너지 이익 예상되니까 걔를 얹어준 거. 여기 합병 후 총 순이익이잖아요. 자, 이제 합병 후 주식수죠. 합병 해석권 그대로 가는 것이고, 피합병 해석권 요거 한 주당 0.5주씩. 그럼 20만주 추가 발행하겠군요. 그럼 합병 후 총 80만주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 포함한 총 순이익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서 자 이제 합병 후 EPS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과연 합병이 타당하냐 판단은 뭘 기준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계산된 합병 후 예상 EPS가 원래 EPS예요. 자 그거를 원래 주당이익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합병회사 입장에서는 합병 전 500짜리였는데 이 조건대로 합병한다면 합병 후 EPS가 600 증가가 예상되죠. 그럼 당연히 합병에 찬성한다. 합병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이제 문제는 피합병 회사야. 피합병 회사는 왜 따로 해야 되냐? 아까 이거 구해다가 뭐랑 비교할 거예요? 합병하기 전 원래 EPS와 비교해야 되죠. 그럼 합병회사 주주는 합병 후에 부여한 이 한 주식 한 주나 원래 갖고 있던 합병 전 주식 한 주가 똑같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병 후 주당이 구에다가 원래 거랑 바로 비교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런데 피합병회사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사정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합병 후 회사에 대한 한 주 이익인데 자 이제 그걸 뭐랑 비교해야 돼? 얘를 뭐랑 비교해야 돼? 피합병회사 원래 EPS랑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바로 비교 가능한 수치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자, 아까 주식계산별 얼마였어요? 0.5였죠. 주식계별 0.5죠. 자, 이 얘기는 원래 갖고 있던 주식 한 주 포기하고 반납하고 합병 후 주식에다가 이 주식 몇 주 받은 거예요? 0.5주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거꾸로 해서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합병 후 이 한 주는 옛날 주식 몇 주에 해당하는 거야? 옛날 주식 한 주 포기하고 이 주식 0.5주 받은 거야. 그럼 이 한 주로 얻기 위해서 옛날 주식 몇 주 포기한 거야? 2주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600원은 과거 주식으로 치면 과거 주식 2주에 대한 이익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합병회사의 주당 이익하고 피합병회사 원래 EPS를 비교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비교 기준이 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맞게 합병 후 EPS를 측정을 해서 비교해야 된다. 물론 결론은 간단해요. 그럼 이거 얼마로 바꾸면 돼? 요게 옛날 주식 2주 포기하고 받은 한 주의 이익이야. 다시 절반 자르면 되죠. 절반 자르면 그게 합병 전 피합병 한 주 기준으로 본 합병 후 주당이익 EPS가 되겠죠. 저걸 이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죠? 예. 합병 후 회사 거 EPS 나오면 거기 주식 기업비를 다시 곱해서 자 이제 뭘로 전환해라? 피합병 회사의 합병하기 전 원래 한 주 기준으로 본 합병 후 EPS를 후에다 비교해라.
그래서 요런 얘기구나 건 알면 실제 계산이 복잡한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합병해서 나오면 거기에 주기압을 다시 곱해.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합병하기 전 한 주를 기준으로 본 합병 후 주당이 EPS가 되는 거죠. 그럼 비로소 뭐 원래 거랑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죠. 이렇게 비교 가능하지. 그럼 합병에서는 기준이 250원이었는데 자 0.5 주기압별 합병했을 때 그 250원짜리 그 주식 한 주 기준으로 본 합병 후 이익은 300원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도 증가니까 타당하구나, 찬성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